증기기관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이끈 제임스 와트,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 세 사람 모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에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나도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발명을 하고 싶다 라는 꿈을 한 번쯤은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런 꿈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을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창의성이란 어디서부터 발현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성격적 특징을 지니고 있거나 혹은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일정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는 40년 넘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일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복잡한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분리되어 있는 성격적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순적인 성격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 넘치면서 하나에도 집중을 잘 한다든지, 똑똑한 동시에 순진하기도 하며 현실적이면서 상상력이 풍부하기도 하고 예민하면서 쾌활하기도 한 것처럼 상반되는 특징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되는 속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능하고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독특한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 영역의 전문 지식이 축적되었을 경우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재즈입니다. 재즈 연주는 즉흥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창의성이 필요한 음악 장르입니다. 만약 리듬, 화성, 코드 등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연주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흥 연주가 가능하기 전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 연습했을 것이며 긴 시간 축적해온 훈련과 경험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재즈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조건은 무의식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내도 나오지 않던 아이디어가 샤워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욕조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나 정원에 있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생각하게 된 뉴턴도 비슷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의성이란 의식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의식적 부분과 무의식적 부분 사이에 유연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성이 발현될 때 우리의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의 뇌를 대략 좌뇌와 우뇌로 나누었을 때 좌뇌는 이성적 사고, 우뇌는 예술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좌뇌와 우뇌는 평소에 서로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좌뇌가 손상된 환자의 경우 우뇌가 활성화되면서 창의성이 증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창의성은 억제의 제거가 일어날 때 발현되는 것이며, 위의 사례의 경우 좌뇌의 손상이 우뇌의 창의성을 해방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페트 영상 연구.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 좌뇌와 우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좌뇌는 자극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에 상관없이 자극에 지속적으로 반응하지만, 우뇌는 반복되는 자극에는 반응이 무뎌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새로운 자극에는 활발히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뇌가 창의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좌뇌 이마 관절약 치매 환자. 좌뇌의 장애로 우뇌를 억제하는 제약이 제거되면서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아하! 하는 깨달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고, 깨달음이 생겨나는 순간 우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재즈 연주자들의 뇌의 fMRI를 관찰한 결과 즉흥 연주를 할 때에는 등쪽 가쪽 이마 앞껍질이 비활성화되고, 암기한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좌뇌의 활성을 낮추고 우뇌의 활성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면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활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삭막한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 즉 좌뇌의 역할이 주로 요구되는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 상상이나 창작, 문화생활 등 우뇌의 활성을 높이는 활동들을 자주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